자율신경이라는 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떠나서 세상의 모든 거는 자극을 줘야지 거기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게 현상이에요. 네. 현상. 자, 우리가 팔을 드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에게 자율신경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알러지 같은 거는 우리랑 상관없이 뭔가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들어왔을 때 거기에 반응을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느냐. 그러면 알러지가 심한 사람도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안 하는 것도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지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아닌 게 없는 거죠, 사실. 예, 얼마 전에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자기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병원에 왔대. 네. 그래서 이제 뭐 갑상선 전문의니까 이제 와서 이제 봤는데, 아, 제가 이제 자율신경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자율신경에 당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사 치료도 하고 뭐 도수 치료도 하고 뭐 해야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 깊이 있게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갑상선 영양제를 먹거나 아니면 많이 힘들면 갑상선 약을 먹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왜 나한테 그런 주사 치료를 하라고 하지? 이해를 못해서 그 병원 안 다니게 됐다라고 이제 네. 누군가 후기를 남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지 될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만들어내는 게 흉추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어, T2인데 흉추 2번에서부터 6번, 7번 사이의 흉추가 네. 제 기능을 하려면 그 아래 윗집에서 제대로 있어줘야지 돼요. 음. 그러면 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젖 잘 안 나오거든요. 선생님 그럼 진료할 때 선생님 그런 말씀 왜 이걸 하는지를 해주시나요? 저도 해주죠. 그런 후기를 너무 많이 봐서 네. 왜 그런 질문을 거기서 안 하세요? 저는 그러거든요. 음, 음. 심지어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그걸 질문을 해요. 자기가 진료받은 선생님한테 할 수도 있는 거를 카페 선생님들한테 오셔서 하실 때 제가 항상 댓글에 음, 왜 돈을 내고 진료받은 선생님한테 음, 못하세요? 그럼 음. 차마 못하겠대요. 아니면은 설명을 듣고 와도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고 이제 깊이 있게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그것도 그런 게 저도 우리도 생리학 시간에 자율신경계에 네. 대해서 다 배우지만 그런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인체에 깊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안 거는 사실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자꾸 보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점 깊어지고 거기에서 자꾸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장의 문제, 그 다음에 땀이 뭐 수시로 흐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그건 자율신경의 문제군요 라고 네. 얘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음. 예. 아마 지금 그 많은 분들의 네. 일반적인 분들의 지식도 좀 전에 말씀하신 통합적으로 보는 몸을 통합적으로 자기보다는 보는 해석하시는 면인데 네. 저는 그것을 이제 한의학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도 일반적인 환자분들도 서양적인 개념의 의학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 네. 분리되어 있을 거예요. 음. 좀 전에 예를 드신 갑상선 환자분이다. 네. 그럼 내가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지 갑상선이 무엇 때문에 네. 네. 생겼다는 통합적인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갑상선 약을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척수 얘기하고 갑자기 스트레스 얘기하고 자율신경 얘기하고 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완전 다른 나는 이제 소화가 잘 되는데요. 혹은 매일마다 변을 보는데요. 왜 갑상선에 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척추 측만도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조금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설명은 한의원에서 조금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뭐 예. 그래서 그래서 저쪽이 더 이해하기 좋다. 뭐 잘 모르지만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의학이 보통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고 네. 뭐 일반인들도 물론 그렇지만 의사들이 네. 한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잖아요. 네. 그런 이유들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얘기들에 자기들이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 네. 그러니까 기라는 게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맥이라는 거는 내가 짚지만 이 사람이 짚는 거하고 저 사람이 짚는 거하고 다 틀리거든요. 네. 혈자리가 있긴 한데 그 혈자리에 진짜 거기 딱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거를 한 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그 객관성 있게 우리는 약을
몇 밀리그램을 주면 네.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게 양리작용이 어떻게 된다는 게 이제 쭉 밝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문제고 그리고 어 진짜 이 혈액 어마 검사는 사실 한의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서양의 개념이 많이 건너간 거죠. 네. 그죠? 서양 의학에. 그러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뭐 추나 치료 이런 것들도 다 서양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동양에서 시작이 됐다 그건 아닌 것 그러면 같아요. 동양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더 많아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그쵸? 예, 거기가 본산지니까 뭐 인도에서 넘어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좀 커지면 네. 이게 뭔가 좀 더 할 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네. 무시하는 경향이 훨씬 적겠죠. 음. 의사들도 명상이 뭔지 잘 모르지만 명상이 좋고 명상을 해야지 된다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좀 한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계통으로 좀 체계적이고 이렇게 구체화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꾸 이렇게 가져왔다가 이제 우리 엑스레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초음파에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미워라 하는 서로 서로 오해가 더 미워라 하는 거죠. 쌓이는 거죠. 그게 근데 한 사람을 보는 거는 네. 한이나 양이나 사실 이제는 같아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밑바탕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보는 견지에 따라서 네.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의학 자체를 네.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저희가 지금 그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제가 항상 저도 주장을 하지만 네. 의사 쌤들과 한의사 쌤들이 이제 만나서 대화의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네.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한 가정에서도 한 집안에서도 의사 한의사가 있으면 음. 많이 다투거든요. 우리 원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잘 통해서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네. 견해 차이는 있고요. 있겠지만 어쨌든 한방에서는 좀 전에 명상 예를 드셨는데 명상이나 요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요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인들의 요가는 스트레칭과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요가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심지어 뭐 봉사하는 것도 요가라고 하고요. 옛날에 우리가 중국에 가면 쿵우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쿵우는 아뼈고 하는 그 쿵우일 거예요. 근데 쿵우라는 것은 공부란 뜻이거든요. 모든 것, 내가 밥 가는 것도 공부고 쿵우고 내가 뭐 어디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쿵우고 다 쿵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쿵우는 아뼈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만 어떻게 보면 무술 같은 것을 쿵우라고 잘못 알고 있던 것처럼 요가도 그런 종류의 요가들이 꽤 많은데 서양에 건너가서 체계화돼 가지고 명상도 자율신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거 해야 되는가 보다. 요가도 스트레칭처럼 해가지고 멋있게 사진 찍으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되고 또 체계화돼서 요가를 하니까 어떤 뭐 근육이 어떻고 척추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명상도 이걸 하고 나니까 뇌파가 어떻게 되고 뇌의 어떤 부분이 두꺼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나와서 이제 해야 되는 것처럼 알려진 것처럼 한의학에서도 이제 그것을 증명해 보고 싶은 거죠. 여러 가지 지금 현대적인 도구들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것들을 증명하려고 그런 도구들을 차용해 보고 싶고 하는 것들이 많은 거고 그것이 됐을 때 통합으로 가는 것도 아마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일부분은 이제 동의를 하는 게 네. 많은 부분이 물론 네. 서양에서 제일 먼저 인류의 역사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이 네. 됐지만 그 깊이라고 하는 거는 동양이 훨씬 깊거든요. 깊은데 어려워. 너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못 전달되어 온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그렇죠. 잘못된 방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 한번 건너갔다가 오면 체계화되고. 엄청 체계화되고 대중화되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게 그쵸.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대중들이 이제 쭉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일정 수준까지 오를 수는 있지만 진짜 깊이 있게 뭔가를 하려면 동양에 뭔가가 다시 얹혀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게 뼛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 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도를 깨친다. 이런 것들도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이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기능의학도 네. 근본 뿌리는 대부분 한의예요. 왜냐하면 허브를 쓰고 뭐 자연의학을 쓰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해를 하는 건데 이게 서양의학에 건너가 가지고 체계화되면서 다시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엄청 빨라요. 못 우리나라가 따라가는군요. 네.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우리 다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지식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네. 그걸 근본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영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 이렇게 막 네. 접목을 하셔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참 더 대단한 거죠.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별개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뿌리에 두고 그에게 층을 쌓고 더 쌓여진다기보다 내가 아픈 거 따로, 마음 심리 따로, 뭐 거기서 이렇게 아까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게 이루어진 그 병이 생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각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게 전문화가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전문가 그러면 네. 도색하는 사람 전문가, 네. 그 다음에 유리 코팅하는 사람 전문가, 네. 그 다음에 운전하는 사람 전문가, 뭐 타이어 전문, 엔진 전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병원도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는 거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지 이걸 전체적으로 맞아요. 통합을 하나로 해놓으면 맞아. 네. 얘가 그 뿌리를 뭐 찾고 쥐가 맞아요. 다 지금 뭐 이게 만병통치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근본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만병통치가 되는 거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한의학의 굉장히 큰 단점이고 약점이긴 한데요. 저도 이제 서양에서 다시 가서 체계화돼서 객관화되고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연구라는 게 굉장히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세월도 아주 누적이 되고 뭔가 하나를 현상을 연구할 때 우리나라는 3년 하면 굉장히 많이 한 건데 서양에서는 수만 케이스를 30년 해야지 연구로 인정받는 그런 풍토도 있고 또 지원도 어마어마하게 지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객관화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상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개인적으로 대부분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잘 안 모여요. 서양에 있는 지금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들을 전 세계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스터디를 해서 재가공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학회를 통해 가지고 가서 또 다시 1년 동안 공부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한의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만 한국의 한의사들이 지금 그게 조금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지금 세계의 기준에 많이 맞춰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노력은 알아주시고. 이게 한의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이게 동양과 서양의 언어의 문제에서부터 완전 체계가 좀 틀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이 되잖아요. 그죠? 나 사랑해 너.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I love you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I you love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되도록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 있는 거고 우리는 야 너 내가 얘기하는 거 뭔지 알겠지? 그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기요.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뭐 과학적인 체계, 그 다음에 뭐 논리 정연한 뭐 그런 설명 이런 것들이 동양에서는 조금 부족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가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 범위 자체는 엄청 광범위하고 폭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을 하고 좀 더 나아지려면 여러 방면을 다양하게 알아야지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잡스도 그렇잖아요. 컴퓨터 하나 만들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예쁜 글자체를 집어넣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게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걸 보면 이게 잘 통합을 시키고 사람을 폭넓게 이해하는 게 의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자동차 명장이라는 분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은 자동차에서 나는 시동 소리 하나만 듣고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것을 다른 분께 똑같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도제식으로 가르쳐야지 겨우 알아듣고 물론 그분도 아주 노력을 해서 텍스트를 하고 교수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TV에서 제가 보긴 했는데 차라리 본네트만 보는 분
차 문만 보는 분, 엔진만 보는 분, 뭐 이런 식으로 네. 나누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전파될 수 있어요. 이게 한의학에서 가르쳐왔던 것의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긴 한데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아는 것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계승을 해 나가면 엄청 가치 있는 일이 되겠지만 그게 너무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해서 가르침이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하고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자동차를 우리 만들 때 내가 혼자서 다 만드는 것보다 각각 그 헨리 포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산업혁명을 한 번 더 이뤄냈지 않습니까? 분업화를 해서 사람을 몸을 떼서 보는 것도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의 이게 적절하게 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되니까 분업화하다 보니까 나는 자동차 전체를 모르고 만드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의학은 조금 더 통합적인 눈으로 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접근을 하고 다시 이것을 통합적인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훨씬 더 한 개인에게 가치 있는 의료 네.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통합적 접근법은 없나요? 보통 환자를 두고 한의 쪽, 그냥 일반 의학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직은 없나요? 한국에서는 아직 없나요? 없죠. 네. 없죠. 그게 그 팀 어프로치인데요. 그게 만약에 네. 상용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그때는 뭐 예를 들면 야당과 여당이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이게 뭐 통과되는 것도 많고 뭐 안 되는 것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지금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반대만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한이가 얘기하면 반대만 하고 우리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렵죠. 모르겠어요. 그게 예를 들면 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의사는 서로 일맥상통하게 뭔가 이해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또 다른 과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의사들끼리도 서로 잘 얘기가 안 통할 거예요. 아마도. 네. 예. 근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게 이제 상용화 너무 이상적인. 아직까지는 의료 수가하고도 관련이 여기 한 분 더 계십니다 여기.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은 네. 저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한의학이 제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중국조차도 어떤 사건 이후, 중국인들이 싫어하는 문화혁명이라는 사건 이후에 정신적인 면을 다스리는 한의학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한의학의 처방들조차 중성약이라는 이름 하에서 거의 지금의 약국에서 파는 약들처럼 만들어져서 나와요 기성 제품으로. 근데 한국에서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다시피 할 정도로 네. 맞춤의학을 구현을 해내요. 이 네. 사람의 생활습관,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통합을 해서 맞춤의학을 하는 정통적인 한의학을 하는 나라가 네. 한국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서양의학, 그러니까 의사분들과 동양의 한의학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아주 힘들 거예요. 야당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싸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쪽에서 하는 치료법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이쪽에서 하는 치료법들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가운데에서 다투든 통합을 하든 네. 그게 된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마편의와 하랑한 의원이 합작은 어때요, 선생님? 뭐 기능의학 플러스 회원들 잘 들어보세요, 회원님들. 저희 그렇게 해보려고 예, 쌍방. 수차례 예. 원장님하고 이야기도 나눠봤고 네. 한번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네.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도 저도 보고 원장님도 또 전문이시니까 네. 그런 환자분들이나 유방 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암은 컨트롤은 지금 의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거든요. 네네. 옛날에 한의학의 같은 그런 약들이 아주 강력했지만 네. 그 정도의 강력한 약들을 지금 데이터들을 쌓는 것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네. 그런 약제들을 조금씩 위험해서 못 쓰는 약제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환자들을 한의학으로 도움을 드리고 네. 또 양약에서 충분히 도움을 주면서 서로 이렇게 합작해 나가는 특히 환자들 분이 아주 불안해 하시는 게 아마 네. 의사한테 가시면 한약 먹지 마라. 한의원에 오면 의사들은 왜 그런 소리예요? 차라리 이런 걸 또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함으로써 네.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서 적어도 서로 인정은
뭐 조금 힘들더라도 네. 불안함만 덜어줘도 음. 환자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같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테마가 자율신경계였잖아요. 네. 자율신경계에 대한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협진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게 순간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생각을 미처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진료가 가능할 것 같다. 아직 하고 계신 건 아니니까요, 그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글쎄요. 물론 뭐 한의에서도 네. 좀 강력한 치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사 치료가 제일 강하고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하고 센 치료는 뭐 우리가 좀 같이 하고 또 기력을 좀 살려주고 네. 전반적인 컨디션을 업 시켜주는 거는 또 한의에서 또 더 잘 충분히 할 수 있지 해주고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방에서는 기력만 높여주면 만병통치라고. 아니 뭐기 빠지면 그쵸.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쵸, 그쵸. 기력이 높아지면 아주 사실 좋긴 한데. 암 환자분들도 다 기력이 빠져서 결국은 음. 나쁜 길로 가시게 되는 거고 네. 그것이 이제 광역하게 한번 때리고 여기서는 또 기운을 북돋워주고 이것이 서로 쿵짝쿵짝이 잘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약방의 감초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초가 안 들어가 있는 한약 그 약이 없는 것처럼 네. 그 감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감초는 그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부신 호르몬을 향상시켜주는 약제예요. 네. 근데 부신은 기본적으로 다 고장나 있거든요. 왜 그렇게 고장이 나 있냐면 우리가 발생학적으로 봐도 부신이 제일 먼저 생겨요.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췌장이 생기거든요. 네. 세 번째 이제 성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여자 같으면 남소, 남자 같으면 고환이 이제 만들어지고 네 번째가 갑상선이 만들어져요. 발생학적으로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 내가 갑상선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다- 앞에 세 개 다 다 고장난 안 좋, 거예요. 네. 내가 그런 숨이 거죠. 이상하게 한다. 네. 그럼 앞에 다 고장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부신은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음. 그러면 부신은 항상 약방의 감초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력들을 보호해주는 데는 굉장히 네. 좋은. 그러니까, 뭔지 몰랐죠. 부신 호르몬이 뭔지 몰랐던 시절이고 이게 어떻게 양리작용을 해서 될지는 몰랐겠지만 네. 써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도제식으로 해서 자동차 명장을 키워낸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틀린 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동차 명장을 키워낼 수가 없어요. 그 자동차 명장을 키워내려면 그 자동차 명장이 지나왔던 역사를 그대로 지나가야 돼요. 네. 물론 그 사람이 3, 40년 걸린 일을 똑같이 3, 40년 걸리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역사의 매 순간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이 사람이 경험을 해야지만 자동차 명장으로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게 그렇게 전철을 밟아가야지 되는데 병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게 차근차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에 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자율신경을 치료해야 된다. 뭐 아니면은 뭐 수액을 탈수를 교정해야 된다. 네. 부신 호르몬을 또 치료해야 해야 된다. 된다. 당신의 장을 치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능의학인 그게 거죠. 기능은 보통 갑상선에 망가졌던 갑상선만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네. 안에 부신부터 해서 자율신경이 다른 게 치료가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래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못하죠. 못하고 네. 들어도 잘 모르고 네, 그리고 잊어먹고 지금- 원장님이 독특하시지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항상 하시죠. 호르몬제만 처방하는 경우가 많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능의학을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이렇게 뭐, 네. 뭐 방송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는데 이거 하나 하면 다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영양제를 먹으면 약 먹는 것보다 더 좋아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이게 뭐 원장님도 방송 나가시고 저도 나가지만 네. 방송에 나가면 대본이 그렇게 써 말을 하라고 있으니까. 자꾸 욕을 하니까 네. 그렇죠. 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네. 뭐 개인적으로 뭐 얘기하는 네. 것들 보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유방, 갑상선 뭐 이런 호르몬 여성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요도 먹으면 다 좋아져요. 뭐 이런 것들. 심장에 문제 있는 사람은 코큐텐 먹으면 다 좋아져요. 뭐 이런 네. 것들. 뭐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으면 뭐 유산균 유산균은 먹으면 다 좋아져요.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단편화돼 있고 네. 어떤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은 없다. 네. 그죠? 약 하나 먹으면 네. 해결되는 문제를 음. 영양제 12알씩 먹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게 과연 올바른 건가? 그래서 진짜 식단 같은 경우에도 제일 그게 이 사람한테 좋다고 모든 사람한테 좋지 않은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언제 한번 따로 한번 짚어볼게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좋은 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거는 피하셔야 돼요가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아픈 사람들은 뭘 하면 낫는다고 하면 그것만 들리거든요. 그렇죠. 진짜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피하면 좋아요. 이거를 좀 강조해 나가는 게 더 진정으로 좀 위하는 길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하랑한 의원하고 마음 편한 유해과의 협진 통합의학이네요, 이게. 그걸 더 기대해 볼게요. 좋을 수도 있고요. 네, 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싸우기도 할 거니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뭐 네. 물론 저도 원장님 존경하고 네. 원장님은 저도 예뻐해 주실 거라 믿지만 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아서 네네. 환자분께 더 도움을 드리려고 네, 그럼요. 서로 의사인 마음에서 네네. 돌볼 거니까 그것은 분명할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서로가 견해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이 한 차원 더 높아지려고 하는 네.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네. 오히려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고급적이고 그럴 것 좋은 같아요. 진료를 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다음 편에도 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율신경이 무엇인지, 자율신경 이상이 오면 어떤 증상이 생기고 무엇이 원인이며 어떤 통합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건강 지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